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최근 호주에 거주하는 유명한 법학자이자 시사평론가인 위안홍빈 교수는 칸중국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전쟁은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가 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홍빈은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실제로 특정 인사 배치를 논의하지 않고 두 가지 문서만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시진핑이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정치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의 지도하에 작성된 대만 해협 전쟁 전략의 개요입니다. 중공이 2024년 대만 총선에서 라이칭드가 대만을 정상국가화하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작성한 대만 해협 전쟁 전략 계획은 사실상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전면적으로 추진할 국가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은 바로 전 세계의 공산주의적 가치관, 즉 인류 공동 운명체의 명분을 위해 공산 전체주의의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큰 전략 차원에서 볼 때 중공은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대만해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홍빈은 인터뷰에서 중공 당국이 대만 인사 중 대만 독립분자로 간주하는 인물들에 대해 특단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공 폭정은 이른바 대만 독립의 완고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가해왔다. 이미 1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중공 당내 양심적 사람에 따르면 현재 중공의 대만 독립분자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은 52명이다. 중공은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중공이 대만 해협 작전을 시작하기 전 짧은 시간 안에 대만에서 발전한 중공 비밀 당원들이 대만 인사들에게 정치적 암살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대만의 똑고 집단 참수작전이라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자는 현재 중공 통일전선부도 중공 국무원의 대만 공작 사무실도 아닌 류젠차오가 주재하는 중공 중앙 중련부에서 암살 작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련부의 최근 실행 계획 중 하나는 일본과 대만의 중공위원회, 즉 중공일본위원회와 중공대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젠차오와 그의 싱크탱크는 일단 대만 해협이 전쟁에 돌입하면 일본은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대만에 일이 생기면 일본에 일이 생기는 것이고, 일본에 일이 생기면 미국에도 일이 생기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류젠차오는 일본에서 중공일본위원회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중공 통일전선부를 포함한 중련부도 대만의 중공비밀당원을 발전시켰었지만 통일된 조직 구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류젠차오는 대만의 중공대만위원회를 구성해 중공작전 때 대만을 교란하고 이후 중공군이 대만에 침공한 뒤 대만의 정치적 관리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홍빈은 중공이 오랜 기간 대만 사회에 전면적인 침투를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잉조우 정권 시절에는 중공의 폭정을 방치하여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중공의 통일전선이 대만 사회의 다양한 측면으로 침투했습니다. 정계, 재계, 문화계, 언론계, 심지어 종교계와 서민촌장, 이장급에 이르기까지 중공 통일전선 침투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이미 대만 내에 제5종대를 형성했습니다. 어떤 신당이든 국민당이든 신구의 권세 있고 지위 높은 집안도 대부분 중공 통일의 전쟁 음모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중공이 대만에서 인지전을 벌여 언론 학계 등 각계각층에 침투한 이들은 사실상 중공 비밀당원입니다. 그들은 대만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 체계를 이용해 중공이 인지전쟁을 벌여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고 끊임없이 침투시키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중공의 대외 선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민군과 군사로 대만을 위협하고 공산당에 대한 공포를 퍼뜨려 대만 사회에 갈등을 조성하고 분열시켜 중공의 폭정에 저항하려는 대만 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만 정치권에서는 중시하고 대만 사회의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